헬로 에브리원, 안녕하세요. 월스트 파이더 김석환입니다. 요즘 더위 때문에 온열 질환 이렇게 걸리신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아무튼 건강 무엇보다 잘 챙기시면서 일상생활이든 투자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여러 가지 봐야 할 지표들이나 이슈들이 좀 있거든요. 이번 주도 정말 정신없었고, 그로 인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 주에 우리 어떤 것들을 좀 주요하게 봐야 되는지 바로 일정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는 무엇보다도 보시다시피 목요일 날 발표가 될 예정인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둔화가 되는 부분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물가가 조금씩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이런 우려스러운 목소리들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 요인들이 최근에 또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지속이 되는 거냐, 아니면은 또 다시 또 물가 반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우려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좀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전후로 해서 보면요, 중국의 7월 소비자 생산자 물가 지수가 수요일 날 발표가 되고요. 이제 금요일에는 미국의 7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물가 내에서 중요한 상품 가격, 특히 중고차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보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에 발표가 됩니다. 7월 맨하임 중고차 가격 지수가 나온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보통 이제 매월 첫째 주간이 고용과 관련된 데이터가 되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나오는 것들이 보통 컨퍼런스 보드에서 나오는 고용 동향 지수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소비자나 또는 기업의 심리 상태에 대한 부분들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이 있는데, 일단은 화요일에 발표가 될 예정인 7월 전미 자영업연맹에서 나오는 중소기업들의 낙관 지수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 8월 달에 나오는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있다라는 정도까지. 다음 주도 챙겨봐야 할 일정들이 정말 많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주요한 일정들 중에서 보면은 제가 좀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거는 뭐냐면, 화요일에 나올 예정인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나오는 미국 가계의 부채 및 신용 보고서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최근에 지난주에는 연준에서 슬루스라고 해서 각 은행 고위 대출 담당자들 대상으로 한 서베이 내용도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와 관련한 보고서도 발간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최근에 타이트해지고 있는 이 금융 여건과 관련해서 가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자료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유가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전망 보고서들이 나올 예정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EIA에서도 나오게 될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국제에너지기구에서 나오고, 또 하나 오펙에서도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원유 시장 전망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좀 보고 있는지 또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실적이 거의 이제 7분 능선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고, 이제 현재 방송을 찍고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 밤에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기업들의 실적도 나올 예정인 점을 감안해 보면, 다음 주에 보면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 챙겨봐야 할 주 경제 지표나 일정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제가 좀 더 뎁스 있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는 뭐였냐면, 국제 3대 신용평가사 중에 하나인 피치라고 하는 곳에서 미국의 장기채 신용 등급을 하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특별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찍었으니까 그걸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월스파 본 내용에서는 간략하게만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일단 피치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AA 플러스인데, 원래 이게 예전에 이쪽이었죠? AA 플러스, 그러니까 트리플 A였다가 AA 플러스로 한 단계 낮춰진 거예요. 낮춰진 거고, 이제 원래 이제 피치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투자 의견에 대해서는 안정적이다 또는 부정적이다 이런 부분도 좀 바꾸긴 했었지만은, 이렇게 바꾼 거는 1994년 이후에 처음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다른 신용평가사들은 어떠냐? S&P 같은 경우에는 AA 플러스 미국의 국채 신용 등급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 무디스만이 유일하게 최고 신용 등급인 트리플 A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시장에서 복귀할 수 있는 신용 등급 강등 사례는 2011년 8월이에요. 시장에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냐라고 하면은 증시는 당연히 변동성이 이렇게 크게 확대가 됐었고요.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라든지 달러의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강세의 모습들을 좀 보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럼 피치가 왜 이렇게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을 했느냐 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재정적자, 정부의 재정적자가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고 너희 부채 너무 많이 끌어다 쓰고 있어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는 뭐냐면 미국의 의회 예상국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2053년까지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가 GDP 대비 10%니까 이건 실제로 이제 마이너스 10%입니다. 마이너스 10%까지 확대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뭐 이 말인즉슨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지난 6월 달에 부채 한도와 관련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있었고 이제 그게 결국에는 타결이 됐잖아요. 근데 보시다시피 과거 1973년부터 쭉 보면 이렇게 올라오는 게 점점 이렇게 증가폭이 훨씬 더 가팔라지고 있고 그 규모 자체도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월별로 부채가 늘어난 규모만 본다라고 하면 이번 6월 달이 지난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물 제외한다라고 하면 역대 가장 빠르고 큰 규모로 늘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니까 피치 입장에서는 너무 좀 걱정스러운데? 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한 거고요. 이렇게 부채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중요한 건 뭐죠? 부채는 그냥 끌어다 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비용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자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GDP 대비 이자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거를 명목 GDP와 실질 GDP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실질 기준으로 보면 1947년 이후에 역대 최고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명목 기준으로 보더라도 1999년 이후에 최고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보이시죠? 적어도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추세적인 흐름으로 이렇게 늘어났구나, 연평균 성장률을 좀 보였다라고 하면 2020년 이후부터 이렇게 올라간 거는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부채를 계속 늘려나가는 게 썩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치가 약간의 경고음을 내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 여기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려보면 7월 31일에 미국 재무부가 이제 미국의 회계 기간은 당해년도 10월 1일에서 다음해 9월 30일까지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회계년도 4분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회계년도 기준으로 보면 4분기에 차입하는 규모를 1조 달러 이상으로 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얼마였는데 원래 5월 달에 얘기를 할 때는 733억 달러였는데 지금 이번에 새롭게 업데이트 할 때는 얼마까지 늘렸다고요? 1조 달러까지 넘어섰다고요. 무려 이때보다 37%나 늘렸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원래 이제 5월 달부터 이제 얘기를 할 때는 그때는 단기채 비중이 컸는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중장기채 비중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중장기채 비중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번에 피치가 한 거는 뭐냐면 장기채에 대한 신용 등급을 낮췄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용 등급을 낮추게 되면 어떻게 되죠? 조달 비용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조달 비용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에다가 또 하나 뭐예요? 차입을 더 많이 하겠대요. 그러니까 국채를 더 많이 찍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공급이 늘어납니다.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만약에 수요가 뭐 일정하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가격이 떨어지게 되죠. 근데 여러분 채권은 가격과 수익률 간에 반비례가 존재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채권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 이것도 역시 금리를 올리는 요인이 되겠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피치의 내용을 베이스로 해서 미국 재무부가 밝힌 향후 차입 계획에 대한 부분까지 종합을 해보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앞으로 시장이 좀 더 우려해야 할 부분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부분을?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겠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기 금리가 아니라 연준의 통화정책과 연계돼서 움직이는 2년물 미만의 단기 금리들이 아니라 중장기 금리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이거는 직접적인 조달 비용과 연관이 되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장표에서 너무 많은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잘 나타내는 그래프가 바로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미국의 10년물 실질금리가 이게 지금 그래프가 역축입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게 낮아지는 거예요. 금리가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향후 성장성 있는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프리미엄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실질금리가 낮아지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기업 주가 상승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흐름은 항상 거의 같은 방향성으로 움직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어떻게 되죠? 실질금리는 계속해서 플러스를 만들고 있고 증시는 올라가고 있고 약간 괴리가 또 여기에서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앞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죠?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졌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실질금리가 더 이렇게 높아지는 모습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증시에는 계속해서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향후에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겠네라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피치의 신용등급과 그리고 미국 재무부가 밝힌 향후 차입 계획과 현재 시장 간의 상관관계 이 흐름을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월스파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긴 하지만 분명히 지금 금융시장과 실물시장 간의 괴리 그리고 지금 이 금융시장 내에서도 이익과 밸류에이션 간의 괴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고 앞단에 여러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제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축소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좀 더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시장 상황에서 보면 지금 2분기 어닝 시즌이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업데이트를 해드리면 지금 약 65% S&P 500 기준으로 65%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완료했고요. 지난주에는 지금 이 시장 예상, 그러니까 이익 추정치, 이익이 얼마만큼 증가할 거에 대한 이런 추정치가 시장 예상과 실제치를 봤을 때 실제치가 시장 예상을 이렇게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 주 업데이트를 해본 결과 어떻게 됐다? 실제치가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다. 그래서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매출 서프라이즈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는 이게 이렇게 더 떨어져 있었어요. 그렇죠? 매출 비율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더 올라왔다.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 5년 평균에 지금 거의 수렴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현지 시각으로 목요일 날 발표되는 애플이라든지 또는 아마존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향후에 좀 더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또 하나는 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 간에 어떤 게 더 투자할 매력이 지금 당장 있느냐라고 봤을 때 그걸 나타내는 게 바로 에쿼레이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은 주식이 좀 더 매력적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낮아지게 되면 채권이 매력적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 수치가 2004년 7월 이후의 최저예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지금 주식보다는 채권이 좀 더 투자하기에는 매력적이다. 왜냐하면 금리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시장은 또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아무튼 이런 지표들은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지금 제가 계속 앞에서 변동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채권 시장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게 무브 지수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게 바로 픽스 지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픽스 지수의 계절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지금 이 검정색 선은 뭐냐면 20년 평균치예요. 그러니까 대략 2003년부터 2022년까지 요 평균치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2023년 전체적인 움직임을 보면 이제 간밤에 좀 뛰어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년 평균 대비 최근 한 4개월 내지 5개월 동안의 빅스 지수는 20년 평균을 크게 하회하고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다만 20년 평균의 계절성을 좀 보아하니 8월 달부터 거의 10월 달까지, 그러니까 8, 9, 10이니까 3개월이잖아요. 3개월 동안은 빅스 지수가 확장, 팽창하는 구간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럼 보통의 시장에서의 관계성은 뭐냐면 빅스가 올라? 그러면 시장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건데, 이게 플러스의 방향이 아니라 마이너스의 방향의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런 계절성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침 이제 앞에서 보면 피치 얘기라든지 미국 재무부가 더 많은 금액의 국채를 발행하겠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중장기채의 금리를 더 끌어올리는 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물가예요. 이건 지금 제가 여러 차례 보여드리고 있지만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전월 대비로 0.2% 미만으로 증가하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어떻다고요? 그래야지만이 올해 연말에 가면 3% 미만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0.1부터 0.6% 이렇게 증가하는 구간에서 보면 일단은 앞으로 한두 달 정도는 물리적으로는 이렇게 더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게 될 텐데, 뭐 이런 시점이 된다라고 하면 대략 한 9월 이후부터 전월 대비로 0.2% 미만 증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클리브랜드 연은에서 나오는 이제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을 보면 종종 소개해 드렸죠. 지금 보면 전월 대비로 0.4% 7월달 기준으로 근원도 0.4% 이렇게 증가할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실제 발표치와 약간의 괴리가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 0.2%는 너무나 터프한 가격대가 되는 거죠. 목표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저희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다. 그러면 향후에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지난주 월스파에서도 향후에 우려 요인이 몇 가지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일단 지금 보는 거는 다음 주에 원유 시장과 관련한, 원유 시장 전망과 관련한 다양한 기관들에서의 보고서, 전망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국제유가 움직임이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면은 지금 전월 대비 기준으로 보면 3개월 연속 증가하는 모습, 즉 상승하는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전년 대비로 보면 이게 지금 작년 이맘때 고점까지 이렇게 크게 전년 대비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가 이다음부터 쭉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그 기저효과가 끝났습니다. 기저효과가 끝난 시점에서 계속 3개월 연속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기저효과가 상쇄가 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의 가솔린 가격을 한번 살펴보시면, 어떻죠? 연초 이후부터 계속 이렇게 플랫한 모습을 좀 보이다가 7월 달에 유가가 상승하는 걸 반영을 해서 유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빠르면 1, 2주, 늦어도 한 2, 3주 내에는 이 가격이 붙을 거예요. 그러면 현재의 유가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가정에서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이 가격대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하반기부터는 가솔린 가격이 좀 더 작년보다는 좀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소비자 심리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 뉴욕 연은에서 가계 부채와 신용과 관련한 보고서가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난 7월 31일에 나온 연준에서 나온 그 슬루스, 즉 은행의 고위 대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 결과를 보면 일단 상업이나 산업, 이게 이제 보통 보면 C&I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R이라고 하는 것은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출 기준은 매우 강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주거용 모기지를 비롯해서 소비자 대출, 그러니까 자동차나 뭐 신용카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완화가 됐다. 엄청나게 크게 완화가 된 게 아니라요.
조금 직전 대비 조금 완화가 된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모습들이 여기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주거용 모기지가 완화가 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보면 이 주거용 모기지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V턴 하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그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죠? 주거비 인플레에 대한 부분인 거죠. 집을 계속 살려고 하는 수요가 많아진다? 그러면 집값이 떨어지는 데 대한 하방 경직성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고, 지난주에 이미 소개해드렸지만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 중간 가격이라든지 또는 임대료 관련한 부분들이 뭐 판매 가격 같은 중간 가격은 이미 역사적 고점과 거의 얼마 남지 않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 오히려 임대료는 더 고점을 만들어 가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본다라고 하면 하반기 주거비 인플레도 우리가 좀 더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나올 보고서에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뭐냐면 다양한 데이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연체율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뭐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었다라고 말씀드렸고, 자동차 대출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신용카드와 자동차를 합산한 연체율, 신규 연체율이에요. 이거는 새롭게 90일 이상 납부를 하지 못한 그 연체율을 본다라고 하면 전 연령대에서 지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 높이가 더 높아지는지의 여부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들이 이번 주에 야금야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빅스 지수라고 하는 게 약간의 계절성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대체적으로 8월에서 10월 정도에는 이 빅스 지수라고 하는 게 오르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2분기 어닝 시즌의 7분 응선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익이나 매출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 대비 양호한 모습으로 바뀌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이런 기업들의 실적을 잘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피치에서 미국 장기채 신용 등급을 강등을 했죠. 하향을 했습니다. 트리플 A에서 더블 A 플러스로 이렇게 하향을 했고, 이것과 그리고 미국 재무부가 밝힌 회계 기준으로 4분기 차입 규모가 직전보다 37%가 늘어난 부분이 결론적으로는 금리, 어떤 금리요? 중장기 금리를 올리는데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지금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지난 5개월 동안 시장의 긍정적인 부분이었다라고 하면 이 기대치가 점차 둔화가 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 물가 인상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지금 말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고, 오늘도 뭐 유가라든지 주거비와 관련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이런 일정들이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으셨죠? 그럼 저는 다음 주 한 주 쉬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